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때는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사과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조국 대표의 그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남희 기자, 조국 혁신당 결국 오늘 저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하겠다고 브리핑했을 때는 뒤에 어떻게 사실관계가 다른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유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오늘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전 9시 기자간담회 열어서 조국 혁신당 지도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게 있고요. 오히려 눈길이 끌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조국 원장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 무대응 아니냐. 네. 이 부분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건이 신고된 시점 자체가 조국 원장이 수감된 시점이었고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자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오늘 계속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진 지 이제 5개월여 만에 당의 공식 사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은요, 조국 원장이 이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내신 이유가 뭐죠?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저렇게 취재진이 따라 붙었을 때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했었는데 조국 원장 결국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어젯밤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저 때가 이제 구자준 기자 열심히 9개 질문 던지면서 취재했을 때가 오후 2, 3시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조계사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물었을 때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저 글을 오후 7시 50분쯤인가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네. 조국 원장이 어제 저녁에 저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강 전 대변인을 위로하면서 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국 원장의 대표 시절에 본인이 또 영입했던 인재기도 해요. 그래서 사과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 수감 중에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그 대리인으로부터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당시에는 가해자 제명 조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락이 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국 원장 역시도 그때는 내가 비당원 신분이었고 오히려 이 절차에 비당원으로서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면서 본인이 목소리 빨리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당원 신분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조국 원장도 설명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조 원장의 입장이 어젯밤에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보면은 피해자를 대리했던 강민숙 고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자, 조국 원장의 글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보고 이런 입장 내놨어요. 조국 혁신당은요. 좋든 싫든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국의 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에 피해를 줄까 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말을 삼키면서
지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 정말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네. 조국 대표가 돌아오면 사면이 되면 뭔가 우리 목소리 들어주고 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뭐 피해자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을 휴지 취급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옥중 메시지를 내던 조국 원장의 이 침묵이 피해자들에게는 상처였다 이런 주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상으로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요.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당원 신분으로 당시에 이제 수감 중이었던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다면 오히려 이거 정당법 위반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조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정당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당의 의사 과정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 당원이 아닌 사람이 관여를 한다라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 정당법의 취지라든가 법에 맞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이것이 뭐 정당법상 어떠한 특정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네. 혹은 정당법 전체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당원 신분이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조국 원장은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원장이 후회로 남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던데 이건 뭡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도 조국 대표 무대응이라서 나가게 됐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예. 조국 원장의 어제 SNS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 전 대변인 결국은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전 대변인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서둘러야 했다는 후회가 네.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강 전 대변인이 이제 만나자고 요구한 게 8월 21일입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 복당을 최고위에서 의결한 날이에요. 이제 출소가 됐고 이제 복당까지 의결이 됐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만남을 추진했는데 이제 조국 원장이 지역 일정도 있고 좀 중요한 일정 마치고 9월 초쯤 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강미숙 고문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판단하기에는 조국 원장은 피해자 만남을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조국 원장한테는 사람은 후순위구나. 네. 이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에게는 이게 일단락된 일처럼 뭐 보였을지는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락되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특히 당의 조치는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당으로 접수된 후에 왜 이렇게까지 처리되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물었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만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 기관 조사, 외부 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 변호사, 그러면 이 문제가 된 이 두 건의 성비 사건, 이거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지난 4월부터 이 건에 대해서 절차들이 조금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6월 중순쯤, 6월 말쯤에 이제 두 건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네.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는 이 당원권을 정지하는 그런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아니 살펴보니까 조국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날에도 피해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이것도 돼요. 이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성추행이 발생했던 시점이 예. 조국 원장이 대법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았던 지난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예, 근데 그날 보니까 워낙 당 분위기도 우울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내자면서 음식점과 이제 노래방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성추행이 벌어졌던 것인데 당시만 해도 워낙 상황이 조국 원장까지 이제 실형 선고가 되면서 네. 우울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당장 문제를 삼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껴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가해자의 최종 징계 이 결과가 아니 피해자도 몰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일단 뭐 강미정 대변인의 입장에 의하면은 예. 이제 본인의 이런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에 대해서 이 재심 청구권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당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8월 29일에 기각되었다라는 소식을 그때서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런 재심 결과 등이 공지되거나 뭐 통지가 되는데 유독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지도 없었고 또 피해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에게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정 대변인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없었다 이렇게 울먹였는데 조국 혁신당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타 당의 사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좀 사용하려고. 민주당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고요. 진보당은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가해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아니 전예현 평론가, 이건 뭐 다른 당이나 뭐 다른 지자체보다 잘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굳이 이런 말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은 그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는 성비 문제뿐만 아니라 당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1차 문제가 된 가해도 문제이지만 당에서의 조치가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 주요 관계자들은 발언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혹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태도나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보일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재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방안은 역시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저렇게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이렇게 여성 단체들도 반발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남희 기자. 조국 혁신당 관계자의 발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다면서요? 오늘 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저도 이 발언을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야 놀라서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내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규현 지금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저 답변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그 해당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언어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소개해드릴 만한 건 아닌데 범죄 사실이라 할지라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사무부총장이 아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정도는 될 것이다. 언어폭력도 범죄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 성희롱이 그러니까 범죄라는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하면서 뭔가 가해자의 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한 발언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거나 규정상은 범죄가 아니라거나 이런 발언을 하고 싶더라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정말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 기자가 들었을 때도 이게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부적절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번 논란은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바로 이 발언으로 아니 불똥이 민주당으로도 튀는 모양새입니다.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한바탕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자, 최강욱 원장도 논란이 불거지니까 어제 저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남희 기자, 주어 목적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 목적어가 방금 그 개돼지의 생각이란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도 참 한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한 사람이 피해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2차 가해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해도 명쾌하게 뭔가 해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더해서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희연 평론가. 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다른 당에서 물의를 일으키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어떤 당이냐를 떠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적한 점은 사실 자당이 아닌 다른 당의 상황이면 진실을 우리가 더 알기 어려울 땐 차라리 침묵하거나 아니면 네. 피해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것도 아마 이 발언이 나온 곳이 아마 대전 세종 조국혁신당 강연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신분이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인 개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정체의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지층으로부터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점을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태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쏟아지는 지적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